네, 7월 20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네,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미국 개장을 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락폭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을 보니까 결국은 3대 지수 2% 내외의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지금 가장 힘든 하루를 보냈던 뉴욕 증시인데요. 현재 그 원인을 보니까 미국 내에서 백신 비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팬데믹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인 국채 쪽에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10년물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1.19%대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1.25%를 내려가면은 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또 현실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오펙 합의로 인해서 이제 증산을 예고한 가운데 이렇게 계속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수요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WTI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WTI가 다시 7.8% 폭락을 하면서 66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폭염과 관련돼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증시의 영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표정으로 또 우리를 맞이하게 될지 오늘도 굿모닝 세븐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장 먼저 간밤에 있었던 해외 마감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최효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뉴스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는 독립기념일 뒤 코로나 확진자가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7월 4일 이후에 LA에서는 코로나19 이 감염자 수가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48개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국립알레르기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소장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백신은 연말쯤이 돼야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함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빠진 만큼 증시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바로 여행 업종이었습니다. 항공 업종이었는데 항공주가 일제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영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 델타 항공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즈까지 모두 4% 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요. 미국에서 이른바 집콕주라고 불리는 업종들도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파 배달의 민족으로도 불리는 도어대시는 간밤 시장에서 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2% 아래로 내려오면서 은행 업종들도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마감 이후에 IB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했던 만큼 IBM의 실적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87억 5천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매출은 3% 이상 성장을 했고요. 이번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아워에서 2%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WTI가 65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좀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측에서는 중국과 이란의 원유 거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요, 이란 핵 합의의 보건 협상 돌파구 찾기가 목적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원유 거래를 차단한다면 이란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고 유가도 이 간밤 시장에서는 이 급락이 나왔지만 금세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전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어떤 영향으로 증시가 움직였는지 최효은 캐스터가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뭐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망자 수가 수천 명을 안팎을 오가면서 지금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만에서도 빠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대만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 가오단을 최종 임상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긴급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에 대한 공세들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악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미국 내 기업들의 해킹과 관련해서 중국 소행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유럽연합과 나토도 함께 비판에 동참을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예정돼 있는 일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용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 또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밤에도 여러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보험 업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죠. 트래블러스 컴퍼니가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블루 오리진이 처음으로 우주 관광을 개시를 하고요. 더불어서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해에 이 넷플릭스는 고작 1%가 올랐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측에서는 내년에 비디오 게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연간 가이던스는 어떻게 좀 제시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매출과 EPS는 어떻게 좀 집계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이 한국에 있는 컨텐츠 업종도 함께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7월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는 사실상의 기준 금리로 좀 작용을 하는 금리인데요.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반토막 났기 때문에 대출 우대 금리의 인하 가능성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관련된 흐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2021년 13차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14개월째 좀 이 금리는 동결이 된 상황인데 오늘 이 의사록에서 어떤 좀 발언들이 나왔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금리 부분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중국이나 한국의 금리 향방에 대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일정들이 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카카오뱅크의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뭐 카뱅의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얌전히 상반되는 보고서 2개가 나왔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지금 카뱅의 시총이 밴드 하단이 15조가 적당하다. 사실 이 수치도 하나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를 웃도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SK증권에서는 상장 후에 시총이 30조까지 내다보고 있다라면서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과연 수요 예측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세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네요. 유안타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하락, 상승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오늘 증시는 하락 출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많이 또 내려앉았다라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하락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증시가 1.5% 내외로 하락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또한 마이너스 1.13%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전일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 폭도 꽤 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하락 출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는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경계감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홍콩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홍콩 증시는 전일 1.8%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자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갈등의 경계감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018년에도 이런 미중 갈등으로 시장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대형 비상장 주식의 공모로 인한 자금 이탈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의 청약이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겠고
지난 4월에 SKIT 청약 때도 청약하는 그 주에 코스피 시장의 하락이 컸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공모 금액이 몰릴 것이고 시장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 빅테크 규제나 계속되는 미중 갈등들로 인해서 현재 신흥국 증시에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예, 투자 전략도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세가 주춤할 때까지 백신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밤 미국의 큰 폭 하락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또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비교적 강한 이유가 코로나 관련 섹터였던 BBIG, 즉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쪽 섹터를 꾸준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7월 27일,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FOMC를 앞두고 보수적 투자 자세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이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글로벌 반도체 상반기 실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19일 IBM을 시작으로 22일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 수준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 때문인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글로벌 반도체 실적이 악재에 서로 작용해서 반등을 할지 혹은 더 큰 조정의 빙의가 될지는 실적을 보고 잘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좀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BBIG 위주로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여기 오늘 IBM이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증시 방향성 살펴봤고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기업들의 공시나 이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4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이 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은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이 LG화학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5월 배터리 사용량이 중국의 CATL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있었습니다. 일단 1월부터 5월의 누계는 CATL이 1위였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어찌됐든 긍정적인 뉴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렛제로를 론칭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이 친환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고 합니다. LG화학의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화장품 용기에 렛제로 보증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LG화학 주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요, 하반기 주목해봐야 할 기업이다라고 꼽은 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1억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기존의 게임 매출이 증가를 했고 신작 이슈로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요, 건식 배틀 성장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풍부한 신작 라인업도 어찌됐던 호재성 재료로 현재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입니다. 석유화학 업체인데요. 5개월 만에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2월에 40만 원을 찍고 7월까지 무려 40%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8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7월에는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목표가가 잇따라서 하향 조정됐는데요. 간밤 시장에선 또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린 만큼 오늘 대한유화의 주가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업 가치의 분리막 폴리에틸렌의 가치가 미반영됐다라는 이 커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 SK머티리얼즈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7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미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구체적인 좀 방안이 보도가 됐는데요. 그룹 14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 지분의 75%를 보유하는 것을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배터리 용량의 5배를 늘리는 신소재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마감을 했던 청약 마감이 됐던 맥스트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6,762대 1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메타버스의 상승세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 일주를 확보하려면 5,073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상장 이후의 흐름까지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원의 주력 종목, 오늘 이델리온 서용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주력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초록빛 미디어, 세 번째는 CJ 시푸드, 네 번째는 사마 네트워크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더 주력을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좀 공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CD와 OLED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 최근 OLED 쪽에서 특히 TV 패널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 대형 패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아이폰 13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모바일 OLED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요. 하반기 OLED 출하량이 모바일이 3천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TV 역시 42%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서 3분기에 대한 흐름들에서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역시 공매도 좀 증가가 있습니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 정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에서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 제작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라마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OTT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OT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OTT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는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9월쯤에 한국에 상륙한다, 출시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OT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기업들의 좀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사마 네트워크도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용원의 주력 종목, 현재 OLED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쪽에서는 강자로 불리고 있죠. 아이폰 30 출시에 따라서 기대감도 알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OTT 성장에 따라 지금 드라마 콘텐츠 제작 기획 쪽에 성장성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 상륙에 따른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삼화 네트워크스, 이렇게 두 종목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일 증시는 조금 온도가 차가운 것 같은데 날씨는 뜨겁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증시의 방향성이나 영향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혹시 2011년 그 순환 정전 때 생각을 나시나요? 아니요, 사실 잘 기억납니다. 네, 그때 오래전이래요. 맞아요. 네. 그때 사실 막 폭염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갇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 그랬었거든요. 기억나네요. 네, 그렇죠. 기억나요. 그게 이제 다시 10년 만에 재현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증시에서 그 폭염 관련주가 엄청나게 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작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다음 달이 더 걱정이죠. 8월에 이제 굉장한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미 한번 이제 우리가 그런 사태들도 겪었기 때문에 전 뭐 개인적으로 좀 정부에서 그래도 대처를 좀 잘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전력 예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기가와트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4기가와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력이라는 거는 그날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전력에서 이제 수요량을 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10기가 정도를 유지를 해주면 굉장히 안정적인데 이게 전력이 이제 비상 상태다 보니까 4기가와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좀 상당히 수급 불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블랙아웃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4기가와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게 뭐 갑자기 또 돌발 변수가 생겨버리면은 블랙아웃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8월 어쨌든 둘째 주까지 계속 좀 면밀히 체크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의 좀 대처 방안을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전기 수요가 어쨌거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본다면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공급이 또 부족해져서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좀 오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네. 일단 이제 또 굉장히 좀 덥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쪽, 오늘은 이제 저쪽 이렇게 시간대별로 30분씩 돌아가면서 일단 에어컨 정지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공문이 발송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분 동안 이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실내 온도 규정도 28도까지 좀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공공기관부터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좀 그런 지침을 좀 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고리 원전 조기 투입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 지금, 왜냐면 지금 당장 뭔가 뭐 이 요즘에 탈석탄, 탈원전 얘기 나오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바로 가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신고리 원전 조기 투입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전력난에 숨통이 좀 틔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 또 조기 투입한다라는 카드를 정부가 꺼내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원전주 한번 다시 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주가 근데 저는 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제 뭐 이게 뭐 이 가동 중단됐던 이제 원전들이 속속 투입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뭐 갑자기 원자력 발전을 뭐 더 설치를 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가동 중단됐던 건 좀 빨리 이제 가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설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실 지난 5월부터 이미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공동 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해외 모멘텀으로 이미 주가 한번 들썩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원자력 관련주가 뭐 크게 움직이기는 저는 아직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리 4호기가 이제 아마 오늘부터 재가동 승인을 좀 받을 거란 건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신월성 1호기는 이제 예방 정비가 완료돼 가지고 이미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제 멈췄던 8기 중에서 6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 6기 중에서 절반 정도가 8월 중순까지는 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력난에 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지금은 그래도 왜냐하면 이 전력난에서 가장 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지금 다음 달까지 이제 속속 정상화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블랙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니까 정부가 예상한 대로 순차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는지 그 부분 지켜보시고 다만 원자력 발전주에는 사실 국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해외발 모멘텀 그쪽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조 자체는 뭐 변함이 없으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력 사용량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또 이 블랙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력 예비율이 만약에 이제 5% 이게 보통 한 10%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뭐 절전 모드라든가 기업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모드를 좀 이제 가동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비상시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 뭐 LG전자 같은 이제 가전 업체들이 상당히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예전에요 한번 그 2018년 3월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 30분간 정전 사고가 좀 발생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 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냉방 조절이라든가 전력 감축 활동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다고 좀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어느 기업체나 다 하겠지만 적정 실내 온도 준수라든가 되도록 엘리베이터보다는 좀 계단을 이용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력 사용을 좀 줄이는 어떤 좀 지침을 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별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자부하고 한 4,000개 기업들이 일단은 그 수요 감축 요청 발동이라고 요거를 예전에 그 계약을 좀 맺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이제 계약을 맺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따르면은 5% 이하로 전력 예비율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전력 수요를 굉장히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 전력에 대한 블랙아웃 이야기가 저번 주 후반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나은 캐스터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열돔 현상이 예고가 되면서 전력 인프라 업종들이 요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 만큼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각종 전선과 전력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선 사업은 94년 설립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전선 시장 중 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변압기를 함께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지능형 원격 검침 시스템 등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아웃 우려 관련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올여름 폭염과 산업 생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이 종목은 일주일 새 50%가량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에 따른 수혜뿐 아니라 이후에 피포 5 정책 발표로 국내 유틸리티 기업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독립한 전기전자 계열사로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고압 전동기 등을 생산하고 전력 설비를 종합 관리하는 국내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입니다. 생산 제품과 관리 서비스는 전 세계 70여 개국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매출은 2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일렉트릭은 요즘 친환경 분야에 주력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독자 기술로 개발된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고압 차단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98%나 절감하는 혁신 제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개폐 장치 국내 시장은 2천억 원 규모인데 국가별 맞춤형 수요 체제를 갖추게 되면 북미와 유럽, 중동 등지로도 수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은 가스 변압기와 축 발전기 등으로 기술을 확대해서 이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전체 전기 발전과 송전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 효율을 높이는 전력 체계를 말합니다. 이 LS 일렉트릭은 스마트 그리드에 필요한 단품 기기부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갖추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종목도 꾸준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력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를 통해서 전력 관련된 수혜주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아까 이제 기업들에 대한 대비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었는데 사실 텍사스 한파 때도 반도체 공장이 잠시 멈췄던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뭐 그만큼 기간이 길진 않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력난으로 오게 된다라면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른 뭐 제품하고 다르게 거의 24시간 계속 돌려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참 경기가 좋고 뭐 수요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이제 공장은 돌리는 이제 캐파가 있는데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어쨌든 팔리는 대로 족족 나가니까.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요가 부진할 때는 그래도 공장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돌려야 돼요. 왜냐면 멈추는 거다가 다시 돌릴 때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또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돌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정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걸 가동에 중단했다가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세팅을 또 해야 되고, 또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 한파 사고 때문에 당시에 정전이 이제 좀 됐지만 그거 가동 정상화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또 걸렸잖아요. 또 대만 기업들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일본의 뭐 르네사스 같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에서도 그랬고, 이게 어쨌든 최소한 한 달이나 2달 정도까지 여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 이게 공급 과잉 상태에서는 되게 또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줄어버리거든요. 호재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공급 과잉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 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아웃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반도체 기업 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블랙아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은 저는 뭐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비상전력 가동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이 좀 가동이 다 정상화되면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면 어떡하나 여기까지 네. 발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이미 대비책들이 많이 마련이 네.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개발이 되거나 상용화가 되기 전에 원전을 이제 중단시킨 것들이 영향을 네. 미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력과 상관없이요. 네. 탈석탄하고 탄소 중립은 무조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유럽에서 지금 지난주에 그 핏4 55라고 이제 1990년에 나왔던 탄소 배출량 대비해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55%로 줄이는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고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탄소 배출 줄여야 돼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옆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쓰면 돼요. 아니면 수소를 원료로 하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만 문제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생각하면 이 거대한 배가 방향을 이미 틀어버렸어요. 틀었는데 어떤 바람이 온다고 해서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속도가 늦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환경에 대한 뭐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2차 전지가 강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 투자 관점에서는 좋은 기업들 찾아보시면 좋겠고 다만 원전은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탈원전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야당 후보들은 일부는 또 지금 원전에 또 찬성하는 입장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일단은 대선 후보별로 정책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거와 별개로 해외 쪽은 더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뭐 사우디, 뭐 체코, 그다음 미국과 한국이 지금 원전 공동 수출하기로 또 합의도 했기 때문에 이쪽 시장들이 커진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일부 있거든요. 또 소형 모듈 원전 이쪽 시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봐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원전을 이제 줄이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주 좀 당분간은 쉬어가겠지만 좀 조정 시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업은 뭐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력 대란으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뭐 이런 여름 이슈에 관련돼서는 원자력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외 수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형 모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AD칩스를 소개했습니다. 인텔이 34조 원 규모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 업체들의 몸값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AD칩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거래일 전에 좀 급등을 하다가 어제는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금 주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환 전문가 사마네트웍스입니다. 사마네트웍스는 방송사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업체로 드라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코리아가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에 제공하는 채널 송출을 오는 9월 말에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이 정말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OTT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기대감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JYP엔터입니다. JYP엔터는 1분기 비수기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에도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갔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트와이스 정규 일본 앨범 그리고 스트레이트 키즈 컴백, 2주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해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2분기에 컨센서스를 20%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역대 최다 마진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신규 증설하는 모든 공장의 일괄 생산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경쟁사와는 비교 불가능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8만 5천 원을 지지한다면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PHC입니다. PHC가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를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초로 타액 항원 진단 가정용 홈키트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수출 규모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주가 추세로 계속해서 오랜 폭을 그릴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픽을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2종목 시간입니다. 장 개장하고 나면 어떤 종목 진입할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이 코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난 종목들 상승률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의 수익률입니다. 현대건설 6월 29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6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선 E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에 편입을 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위직 스튜디오 살펴보시죠. 편입가 16,350원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위직 스튜디오 본부장님이 그때 이제 나는 이거 수익률을 위해서 좀 픽을 해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주 사이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더 시세가 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위직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을 같이 얘기했는데 네. 조금 아쉬운 건 자이언트 스텝이 시세는 훨씬 더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저번에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산업이 잘 움직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대표 종목군들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시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나오는 게 뭐 선익 시스템, 뭐 이제 알체라, 뭐 동아일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타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 뭐 한컴 MDS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세가 나올 때마다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섹터 중에서도 지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순환매가 간다거나 아니면 하나가 잘 가게 되면은 따라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순환매 흐름들도 좀 잘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뭐 성장성들 그리고 하반기 뭐 텐트폴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종합 미디어에 대한 그런 시장 이 기업으로서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 더 나는 러프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권이시기는 하시겠지만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11선까지도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분봉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18,000원 일단은 안 깨야 될 것 같고요. 깨지면 이제 수익 실현했다가 17,000원 초반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쫓아가시는 그런 부분으로 하실 거면은 이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 메타버스 쪽에서도 아직 덜 가거나 이제 막 시세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수급을 좀 옮기셔가지고 그 흐름들 같이 또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원하신다면 18,000원 선에서 재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또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섹터로 오늘은 가볼까요? 더워서 네. 여름 수혜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까도 여름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는데 네. 오늘 공개해 주시죠, 그러면. 왜냐면 이제 추천주가 또 추천했었던 종목이 또 이제 메타버스 쪽이고 또 잘 갔던 게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여름 테마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그런 시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들은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진입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도 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특히나 폭염이 좀 강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비가 오면서 좀 장 막판에는 조금은 시에서 좀 눌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지만 이런 역대급 폭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더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히나 어제 좀 방송 때문에 좀 달렸는데 정말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걸어 다니시거나 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또 그런 좀 힘듦이 체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역대급 폭염에 지금 예비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들 뭐 앞전 시간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블랙아웃 자체가 일어나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우려감들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의 관심들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집코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뭐 냉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교체 시즌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뭐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덜 올랐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태경케미칼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추천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고요. 일단 뭐 드라이아이스 대표적인 종목이죠. 또 여름에서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실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코로나에 또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배송들이 많이 되게 될 건데 특히나 뭐 신선식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팥빙수 같은 부분에서도 좀 수요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포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드라이아이스를 같이 넣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액화탄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업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선주들이 또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또 점유율 1위이다 보니까 뭐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이제 액화탄산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들을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또 콜드체인에 관련 부분들 또 이제 뭐 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운반에서도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그런 부급들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신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셔야죠. 네, 일단은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시초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나는 안정한 가격대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2만 원대 초반에서 잡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5천 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전 2만 8천 원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좀 이 테마성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달성하시면 바로 수익 실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9,000원 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대세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배열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탄력들이 19,000원대까지 많이 주가가 눌리게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시 이제 17,000원부터 18,000원
4천 원 사이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똑같이 목표가 쫓아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창환 본부장이 뽑은 시초가의 2종목 현재 태경케미컬 제시를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손절가 19,000원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하단을 어디까지 끌어내릴지 굿모닝 8과 함께 개장까지 함께 하시면서 증시 방향성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